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재의 인연을 충실하는 걸 말해요. 현재 내가 일부러 만나지 않아도 만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부러 억지로 만나고 그러는 것들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눈을 보고 말해봐요. 몰래 만나는 인연이 있습니까? 물어봐. 시작. 그럼 어떻게 돼? 억지로 만나는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저 생기죠? 아무리 선의지급을 했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으로 양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도와줘서 자기가 성공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인사말 할 때도 음으로 양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음이 먼저 나오죠? 양으로, 음으로만 절대 안 해. 그럼 음으로라는 건 뭐예요? 음으로 뭐가, 음성적으로 뭐가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진짜 도와주는 거는 음으로, 부모님들이 생색내고 도와줘요? 몰래 도와줘요? 그게 의미야, 그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금이, 옆에 사람 뭐라, 비자금이 있습니까? 물어봐. 요즘에 부조에 다 있다 그러대, 조금씩, 부의자금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미죠, 다. 근데 그게 의미 풍요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의미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고, 이게. 예? 음양, 이게 인연이라, 양으로는 보장된 거기 때문에 드러난 거라 거짓말을 못 해. 그래서 월급 딱딱 봐도 거짓말 해, 안 해요? 거짓말 못 하잖아. 그래서 월급이 딱딱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 음한테 꼼짝 못 하게 돼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 님이 어찌 좀 긍정을 막 고개를 끄덕끄덕 뛰는 거 보니까 꼼짝을 못 하나 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우리가 인연이라는 이 부분도 가장 행복한 것은 옆에 가장 잘 만나는 인연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만난 인연보다는, 그리고 지인 인연들을 귀히 하는 거예요. 옷깃면서도 인연이라는 말은 옷깃을 스치는 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지나가다가 쑥 스치니까.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면은 과거생에 1만 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일곱생은 하랴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사방심이 되는 바위를 옷깃에 다 달아주면 일곱생이란 말이야, 이게 비유하면. 근데 만겁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상상이 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인연을 지어야 오다 가다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뜻이야.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이 옷깃 주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 같은 사람이 도와줘?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도와줘요? 그래요. 의외의 사람이 도와주자 깜짝 놀라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찍고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줘. 계산하고 이 사람은 도와줄까 하고 해봤자 안 도와줘. 누가 도와줘? 의외의 사람이 도와줘. 그게 바로 우리는 옷깃 스치고 지난 인연을 소중히 생각 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떠한 내려놓고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게 보여. 어디서 들어올 건지를 보여.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첫 번째 주기에 가르치면 법설주, 두 번째 주기는 가르치면 비유주, 또는 세 번째 주기는 인연주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법설주, 비유주, 인연주라는 가르침이 첫 번째 주기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기에는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침의 전생인을 들어서 설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질하근기는 그 인과의 법을 얘기하는 게 가장 금방 이해가 빨라요. 인과 법. 그 마부와 그 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경전에 보면 부인이 맨날 얻어맞아요. 남편이 술 먹어서 뜯어 패는 거야. 하도 맞으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묻는 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술 먹어 뜯어 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갈대 있죠? 갈대 뭉치를 갖다 놔라. 남편이 올 때쯤 되면. 한 방에 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해결된다. 하고 해서, 부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이제, 남편이 올 때 기다리면서, 이제 그 갈대를 쭉 묶음을 갖다 이렇게 놨단 말이야. 아니달라, 남편이 오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때리는데, 집히는 게 갈대야. 갈대가 막 치니까 갈대가 다 맞아도 안 아프죠? 근데 그 수많은 집을 갖다 다 때려버려, 승리하니까. 그러고 나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남편이 자기를 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연유를 물었어. 어찌하여 우리 남편이 그렇게 때리니 안 때리느냐? 그 갈대를 얻어맞고서부터 안 때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너는 마부였고 그 남편은 소였느니라. 네가 하도 채찍으로 때리는 바람에 전생에 진빛이 많아서 네가 뜯어러 맞은 건데 이제 전생에 맞은 그 매는 그 갈대가 대신 한꺼번에 때려가지고 다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잘 가시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지. 그게 바로 저 설법이에요, 스님. 비유 설법.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가 되는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 자식은 이제 원혼의 자식이 있고, 보혼의 자식이 있고, 원수 같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 받으러 온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빚 받으러 온 자식은 맨날 줘야 되고, 평생을 줘야 돼도 끝이 없어. 그래서 전체 빚 받으러 온다며, 그는. 그리고 또, 원혼의 자식은 뭐냐면, 어떻게 속을 썩이는지, 아주 이제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내가 낳은 놈이지만 저놈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거. 그 다음에 또, 보훈의 자식은, 부모가 옆에서 보면 그래. 부모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식이 그렇게 효자고 잘해. 그래, 옆에서 보면 그래. 아유, 복도 많아. 뭐 개판인데, 자식은 잘 둬가지고, 그냥 되게 효자네. 그것도 질투해, 또 그렇게 한다고 또. 그게 보훈의 자식. 그러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보훈의 자식인데,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뭔가 서로의, 그 보훈, 서로 인과에 갚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야, 가족 관계는 다. 그래, 안 그래요? 애증이 생기고, 그런 인연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 남자를 여러 사람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음 생에는 이제 그 딸로도 태어나요. 왜냐면 전생에 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보려고 딸로 태어나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끈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전생도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허슬이 넘길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들어가요. 제가 해보니까 잘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다 그래서 그런 보온과 인과가 있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이런 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식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자식은 무지하게 속을 쓰이고 어떤 형제들은 이 문제는 어떤 건 안 되고 대신 또 딸이나 아들이 부모 역할을 다 동생들을 또 다 이렇게 추스리고 그래서 옛날에 아들이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대신 남편 역할 한다 그래가지고
큰아들 말을 다 듣고 아버지가 듣겠고 막 그랬죠. 또 누나가 제일 맞다 되면 누나 맞다 또 다 해요 또. 응? 엄마 대신에 엄마가 돌아가시 그러면 그게 바로 서로의 그 인과의 어떤 부분에 그 이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잘 알면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봄이 오면 봄이 오는 기운에 의해서 식물들은 그 봄에 오는 센서가 일조량 센서를 맞춰서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의 끈을 그렇게 지어갈 때 미리 알면 어때요? 좀 덜 해갈 수 있지. 그죠? 바꿀 수도 있고. 전도하면 이제 그걸 이제 심전으로 초월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공부야. 뛰어넘는 공부인데 그는 이제 금방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 어떻든 내가 성질이 규정돼 있거나 어떻게 규격돼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결정짓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를 프레임을 짜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전자를 받았어도요, 여러분 생각하면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이 부타이 교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응?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대 명상심리라는 장르를 최초로 동국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심리라는 말을 쓰고 최초로 강의 시작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 이런 뜻이요. 메디테이션 사이코테라피스트 지도사 이렇게. 그래서 명상하는데 심리를 띄면 다른 데로 가지만 명상심은 새로운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네 가지 축이 간단한 게 요거 네 가지예요. 판단 없는 관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응시, 세 번째는 기다림, 네 번째는 통찰 이 네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축입니다. 이것이 다 돼. 판단 없는 관찰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판단을 하게 되면 판단이라는 말은 이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의 개념이 있는 거고 관찰은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법이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판단이 없으니까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 관찰을 계속하면 판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서 꿰뚫어가서 응시하게 되면 사마타 대상이 있는 집중과 대상 없는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다림은 ing 진행이라는 뜻인데 늘 진행이지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림 늘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개 판단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응시에 또 판단할까 쉬우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통찰된다 이 말이지. 예? 통찰. 통찰이란 말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를 본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어때요? 뒷면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통찰이 안 되는 거지. 그 전체를 다 보면 통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산 모양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 보는 사람과 서쪽에서 보는 사람이 산의 모양을 달리 그리죠. 같은 산에도 서운산 여기 있잖아. 서운산을 그리면 동쪽에서 그린 산, 서쪽에서 남북에서 그린 산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 모양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통찰되지 않고 한 면을 그리는 게 2차원적인 것이 그림이잖아요. 사진이고. 근데 그거만 비교해서 서로 물으면 동쪽과 서쪽 선에 둘이 싸울 수 있죠. 이게 서운산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모양은 서쪽에서 본 서운산을 얘기한 사람이 동쪽에서 본 서운산을 내놓으면 다른 모양이니까 이게 맞아 그러고 우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것도 그와 같다.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고 판단하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맞는데 어느 면에서 본 쪽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서로 일종의 일종의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다른 걸 보고 서로 아니라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예, 그게 통찰이다. 전체를 본다. 그러면 그 어떤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걸 동쪽에서 본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또 어떤 얘기하면 아, 저 서쪽에서 본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잘못해도 잘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 각자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다. 옳은데 그 원인이 뭐냐를 찾는 거지 이제. 응? 찾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꿰뚫어 보는. 근데 이게 꿰뚫어 보려면 어떻게 내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하고 거기에 그 부분을 가져야만 가능해지겠지. 그래서 요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생각하면 되고, 대상이 생기면 대상에 대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응시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대상이 없는 응시는 자신에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찰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응시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통찰은 이 비파사나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판단과 관찰은 연기적 사고의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이 컵이 있어. 근데 이름 명칭이 뭐 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컵 그잖아. 컵이란 말은 진짜로 찾으면 컵이라는 건 없어. 왜 없느냐? 우리가 지은 이름이지 이게. 이거 뭘로 여기 컵 만든 성분이 있잖아. 그걸 펼쳐놓으면 이거 컵은 없는 거잖아. 그러죠? 근데 우리는 명칭상 컵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컵이라는 그 명칭과 통칭은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우리의 안목이 생긴 거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인식해 버리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그냥 컵일 뿐이지. 우리가 명칭상.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동작이 생겨. 컵 과자랑 컵이 움직이잖아. 이제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기도 해요. 이름이 또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에서. 근데 실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야. 동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생기고 동영상을 보면서 좋아하고 웃고 울고 하잖아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느끼는 것 똑같은 거죠. 어? 근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이 다 일어나잖아.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관찰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알아차려 생각이 일어남과 생각의 사라짐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 생멸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멸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 생멸문. 생했다 죽었다. 생각이 일어났다 죽었다 이거예요.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창의적 삶을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요거 바로 요 과정이야. 창의적 삶을 통하여 마음을 깨닫고 성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명상 심리는 바로 그 명상이란 메디테이션이라는 것과 이 심리라는 부분이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니까 이런 네 가지 판단과 관찰, 응시, 기다림을 통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창의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의적 삶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 구획된 어떤 프레임이나 짜진 소프트웨어 가지고 소프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공부를 하는 거지. 예? 그 만들어진 걸 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때? 명상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훈련이나 체계적인 부분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스님 명상이 체계적이지 않은데요? 그래 맞아요. 명상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왜? 만약에 명상이 체계적이라면 여러분 훈련되고 기억되고 연습되는 거죠. 만약에 명상이 훈련되고 기억 연습되어 나가면 그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훈련되거나 기억되어 연습되는 것이 아니고 명상이란 원래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야 창의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구획에 공부된 사람들은 늘 거기다 프레임에 짜서 맞추려고 보기 때문에 명상의 어떤 모습이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돼.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접하다 보면 그게 좀 한참 걸려야 돼. 처음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걸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딱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돼야 돼요. 계획한다는 것은 추측, 희망상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그때 현실마다 달라지죠? 달라져 창의적으로 적용해야지.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다리가 부러져서 뭐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그냥 다리 부러지고 끌고 가야 돼? 그 사람 빨리 계획을 깨고 병원으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크다 작다 드러난다 낳는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은 똑같은 건데 그걸 사람들은 거기다 너무 틀에 딱 박아놓고 있단 말이야, 구획적으로. 그러니까 구획적으로 바라보니까 다음에 바깥 안과 밖이 떠나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지. 아니냐 바뀌냐만 따지고 거지. 예? 공부 안 돼.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이라 요 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해체를 시키는 거고 해체시킨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 뭐 개념, 기타 등등을 해체시켜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를 세우는 부분의 공부를 비논리화로 바꿔버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찰이분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의 개념을 뛰어넘어 버리는 공부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늘 얘기하지만 멍해질 수밖에 없죠. 어때요? 좀 멍해지시나요? 멍해지고 이제 좀 다리도 아플 거고 그럴 때가 좀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으니까 그 다리를 좀 뻗으세요. 네. 부다의 가르침이란 그것이 바로 명상 심리 이 관계가 부다의 가르침을 쉽게 직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명상 심리가 그걸 도와준다. 그렇지, 바로 그거.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부다의 가르침과 명상 심리 그 과정 공부가 명상 심리가 부다의 가르침의 모토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거나 명상 심리 과정과 공부 마치셨지만 두 학기 과정을 마쳤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깊이 새기고 보면 부다의 교수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일반 명상 공부하고 좀 틀린 이유가 이 이상도 갈 데가 없어, 이 공부 자체가. 그래서 꾸준히 다 됐다가 없다가 다 됐다가 없는데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스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더 할 게 또 있어 가보니까 왜 그 부다의 교수법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단계 뭔지 계속 나와. 이거 아주 무궁무진한 속에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생에까지 해결할 때까지 해결하고 가야 생사 인력안을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어서 가지. 나 죽으면 끝인데 하고 이런 자신을 단명론을 믿으면 거기에 빠지는 거야. 내일이 오는데 내일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위치지. 그러니까 지금을 살면 내일도 오고 과거도 있었던 건데 집착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열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여기에 있으려면 내 말이 들리는 순간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예. 얘네는 죽비를 많이 쳤는데 죽비를 쳐도 마찬가지야. 이거 죽비를 치면 이게 딱 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이걸로 졸다가도 그냥 금방 탁 깨지. 이게 갑자기 왜 그래, 이러고. 응? 이제 하나씩 이런 거 하나씩 가져다니면서 집에서 있다가 어깨 자기 어깨도. 또 안 맞도 돼, 이거. 응? 이 소리가 딱 지금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천등수관도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 그냥 체조인데 내 의념, 생각이 손끝에 있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기가 내 생각은 손끝도 안 떠난다 이 말이지. 나는 여기 이 손에 있는 거지. 이거 릴렉스 이완되는 거지. 응? 이 공부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교수법에서 이제 자기 성찰을 나에 집중한다는 건데 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라는 말로 얘기해. 자기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 몸기자거든. 스스로 있는 몸이다 이 말이지. 예? 여러분 몸이 뭐 나라고 막 개념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난데 그런. 근데 나라는 놈이 내가 있어라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스스로 좀 있는 거지. 그거 믿으시나요? 날 쳐다보고 있는데 스님을 쳐다봐야지 이거 탁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스로 다 하는 거야 사실 이게 스스로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 건지를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지. 나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로 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한 거지. 응? 참나란 말을 쓰면 참나란 말은 하나의 개념으로 바뀌고 거기가 어떤 관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참나란 말을 자꾸 쓰면 표현할 때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참나라 표현할 수 있고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알아채는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을 뭘 챙길 게 어딨어. 챙길 게 챙긴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거 뭘 누가 옆에서 한번 그래봐요. 한번 물어봐. 어제 돈 챙겼니? 그래봐. 물건도 잘 챙겼냐? 물어봐. 물건도 많이 챙겼어? 그래봐. 이게 챙기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다 그러면 그 상당히 그 자기 주도형 중심적인 어떤 으로 가는 이 마인드 폴리스란 말이 나온 말인데 서양서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서양식이라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참사라는 게 자기 이 속에 안에 있는 부처를 말하는 그렇지. 진화. 그러니까 참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참나라고 말하는 거지 통칭이. 표현할 때 그러는데 뭐 참나 찾아라 참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안 돼.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그 개념을 집어넣으면 뭐 참나가 별도 있고 저 참나가 저 별도 있고 저 참나가 별도 있는 거 자꾸 생각이 들어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진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애라고 말하는 거야. 열애. 열애께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도 하고 전체 지칭하는 말이도 해. 열애께서. 그러니까 같을 렸잖아. 올렸자. 가고음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야. 가고음이 없는 건 처음과 끝이다 이 소리. 열애란 말 자체가 알파의 오메가다 이 소리요. 응? 열애께서. 근데 이제 자기를 뭐 신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지칭하여서 개념을 집어넣는 사람은 관념과 거다 그 관념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때요? 신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그는 사이비교주지. 그는 진짜의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깨달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진짜는 모르는 놈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처음에 견성이 그 끝자락을 탁 보고 초근성이 되는 순간 한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때는 강해지면서 그냥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들이 한참 이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져 그때는. 그러면 날마다 고집이 씌워. 내가 봤는데 뒤까지 것들이. 그러면 돼 안 돼? 최 선생님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하심하고 조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가 이렇게 뭐 여러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도 보거나 쭉 보면 저 어디까지 왔다고 딱 다 집어낼 수 있어요. 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알아. 근데 아는데 그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 와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차원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요거요. 대상과 자신에 대한 깊이 성찰하고 대상과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직면이란 말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있잖아. 현재가 있고 미래가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과거에 집합된 것이 직면되는 게 현재 여기라고. 직면. 그러니까 직면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야. 그것도 지금 직면해서 하는 건데 몰라 사람들 그걸. 과거로 돌아간 거로 생각해. 10살 때 일을 가지고 어쩌고 설명하면 뭐가 돼? 그런 것처럼 느끼는 착각에 생각을 집어넣고 망상을 집어넣는 거지. 이게 망상이라.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 뒤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다른 우리 심리학 용어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직면이란 말이야. 내가 직면됐다.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들은 다 없어져 저절로. 일념돈탕지냐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 이거를 모르고 그 구분이 안 돼. 착각하고 그 일종의 환각, 착각, 그것도 각은 각이야. 착각이니까. 환각, 그것도 각이야, 각은. 그래서 눈으로 깨치는 걸 제1시각에서 시각, 귀로 깨치면 청각, 코로 깨치면 후각, 맛으로 깨치면 미각, 몸으로 깨치면 촉각. 이게 바로 오감이잖아. 이 오감이 전오식, 오식이라 그러단 말이야. 오식인데 요걸 합해서 토탈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의각이라고. 의각.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생각 그러는 거야. 요것들이 잘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생자 써가지고 요것들이 각하는 게 각이야. 그러니까 감각 그러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감각을 데이터화 시켜서 다시 만들면 생각이 되고, 생각의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과거로 갔다 하고 생각하고 어떤 망상을 하면 그것이 다 망각, 환각, 착각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짜 깨달음이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잘 망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명상 수련하신 분은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이제 설명해 줬는데 어째 우리 선생님 생각나시나요? 내가 그 견해를 드렸는데 견해를, 응? 견해 드렸는데 지금 말할 수 있겠어요? 견해 어떤 견해를 드렸던데 두 가지 딱 드렸는데 생각과 물병에 물이 들어있었을 때 물병하고 물병이 비어있을 때 빈병하고 그 차이점에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물병이 물이 가득 차면 물이 가득 찬 병이잖아요. 근데 병 속에 다 빼면 무슨 병이야? 빈병이잖아. 모르는 상관없죠. 빈병. 빈병은 안에 걸 비운 게 빈병이잖아. 근데 병 자체가 없으면 빈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빈병일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는 의미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너무 이건 무의미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다 그림이 만들고 있거든. 요지부동하고 딱 깔려 있단 말이야. 깔려 있는데 딱 보면 그게 나네 보니까 그게 자기요. 아니 전체가 자기요. 보니까 아니 전체가 자기라는 말이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그 말이. 근데 자꾸 두들기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자꾸 두들기면 되거든. 그래서 그 직면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신도 맑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안 되고 졸릴 때는 릴렉스 몸이 이완되는 상태야. 이완된다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잠잘 때도 이완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야 멜라토닌이 생기고 어둡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긴장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 수축 이완이거든요. 힘을 빼는 거지. 힘을 빼면 첫째 호흡과 들숨날숨에서 폐로 전달되는 피호흡이 맥박으로 바뀌면서 맥박이 릴렉스 잠자면서 힘을 빼면 이 솜털 구멍이 열리면서 천기 하늘의 기운과 교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기운을 바꾼다. 그래서 잠자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숙면을 근데 숙면 어떻게 하냐면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몸에 머리부터 힘을 쫙 빼는 걸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몸이 점점 팔려 긴장이 내가 긴장해서 어깨 아프면 어깨 쪽으로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풀린다. 어느 날 어깨가 아플 때 집중을 거기다
의념을 그 어깨 쪽에다 집중을 딱 해. 어깨 여기다 하면 여기다 여기 아파. 집중을 해. 그리고 하면 의념이 일로 가면 얘가 이완돼 버려. 이완되면 혈액선이 확 돌아버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엔터를 치냐면 통증아 멈춰라. 명령하고 딱 내면 통증이 싹 없어져.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면 이게 웬만한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블록 현상이 몸에 생기는 것들이 몸이 아프고 마사지를 받으면 풀어지는데 다시 또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믿으면 착 없어져. 크게 타박서 입지 않은 거 외에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여기 보면 여기 그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 멜라토닌 성분이 여기 숨고르고 가운데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여기 가슴에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림프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도와주거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안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파.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 이게 멍든 것처럼 아파 가슴이. 그런 본 적 있으시죠? 가슴이 눌러보면 꼭 가슴이 꼭 누르면 아프고 그러다 이제 판방에는 침을 찔러주면 풀어져. 침을 거기다 팍 이만큼 대침을 넣어버린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돼. 아주 그 고수가 놓는 거거든요. 그게 탁 나. 그럼 이제 그게 가슴이 어딘가 아픈 데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야. 어때 우리 헤라클레스님들 가슴 아파요? 한번 진단해보는 거죠. 혹시 상처를 받았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상처를 받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침을 생기나 밥을 먹어도 뭐 가운데 뭐 걸린 것 같아 괜히. 그때 마음에 상처가 걱정이 많거나 근심이 많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데 몸에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산소를 호흡에서 도접해서 호흡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호흡이 씩씩거리면 마음이 불안정한 거잖아요. 숨소리가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면 숨소리가 이상해지고 숨소리는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몸에다 피로 공급해야 되는 이 현상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100개 협박가리로 양쪽으로 50개에서 가야 되는데 80개, 70개 못 간다면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신호체가 바뀌어버려. 바뀌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몸도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우리 저기 선생님도 얼굴이 오늘 봤는데 헌해졌어. 헌해니까 뭐야? 지금 이제 뭐 하는 거 없이 다 내려놓은 거야 이제. 이제 그냥 편한 거야 이제. 조금 좀 포기를 다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 내가 확실히 읽었나 모르겠네. 맞죠? 맞대요. 그래 얼굴이 훤하니까 어서 그래. 이거 뭐든지 사람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데 근심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이 하나씩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돼. 내려놓을 때 보여.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준비가 되는 거거든. 일이. 그래서 직면이란 말 아셨죠? 뭔지?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면이란 말은 명상에서 이제 뭐 here and now란 말도 하고 stay in the moment 뭐 이 순간이란 말도 쓰고 그래요. 경험되는 기억의 관념이면 여러분이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경험되는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된 기억의 관념이 저것들이 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 안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심리적 안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이 눈이 하나 열어진 거예요. 틈새가 생긴 거죠. 무의식의 성찰과 긍극적인 자기 수용. 그러니까 무의식의 성찰은 뭐냐면 가만히 기다려야지 인식으로 그걸 무의식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수용을 하면 이제 압박 심리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걸 자기가 막죠, 본물을. 근데 그대로 나라고 인식하고 내버려 두면 나라는 아상이 없어지면 그대로 놔두게 돼요. 놔두면 다 안에서 응어리였던 게 다 그 무의식에서는 인식으로 발현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감정이나 기타 등등을 표출시켜 버려요. 그럼 업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녹아내릴 때는 어때요? 녹아내릴 때는 그러고 진솔한 모습을 막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로 진실한 뭔가 하면 일치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보면 어떤 순간이 일어나냐면
뭔가 마음이 일치되는 걸 알면 절대로 판단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감동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걸 염려하면 인식으로 그걸 막아버려요. 왜? 우리는 남에게 자기 속을 보이면 바보라 생각해요. 애들이 자랄 때는 울어요. 배고프구나. 밥 젖주고 그랬지. 어느 날 좀 더 커진 애가 좀 컸는데 배고프다고 막 울면 욕해요. 이 새끼 배고프면 지금 처먹지 왜 울고 지랄이냐고. 그 다음부터는 애가 표현을 안 해.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 안 해. 안 하는 게 차라는 걸로 생각해. 그 다음에 그게 억눌러지죠. 억눌러지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방어기제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생리적인 방어기제, 정신적인 방어기제 두 가지가 있다고. 응?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유대인들이 참 이상한 유대인들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나라도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자기네 쓰는 언어도 없어요.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말 쓰고 저 나라 이런 말 쓰고 그래 영어 못 쓰고 막 이래.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네끼리 교육하고 지네끼리 똘똘 뭉쳐져 있어.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만약에 그 유대인이 어느 나라가 하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는 나라 정해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망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인 건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냐? 바로 유머야, 개그. 예? 유머라고. 유머는 뭐야? 그 유머스러운 걸 통해서 자기네 아픔을 이겨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리고 많다는 거 아시죠? 왜?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남 웃기는 사람은 반대 심리가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게 양면성이에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허세가 많은 사람들은 약할 때 큰 소리 치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쳐야 안 쳐요. 절대로 강한 척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화내는 사람은 눈을 감고 화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내요. 눈 한번 옆에서 하면 동그랗게 떠봐 한번. 그럼 화내는 자고 괜히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죠, 그거 봐. 그러니까 근데 화낼 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화를 내지 소리도 커지고 눈 감고 화내는 사람 없어. 눈 감으면 화 안 나. 근데 놀랄 때 눈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화내는 건 놀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보살이나 붓다는 그 강약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리를 듣잖아. 지금 들리죠? 들리는데 점점 좀 작아지잖아. 그걸 알고 있죠? 그다음 이제 완전히 안 들리는 것도 알잖아. 이거 같은 놈이란 말이야. 같은 놈은 추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들린다 안 들린다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변동이 있는 놈은 그걸 알까 모를까. 그걸 자기라고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쓰게 생각으로 쫓아가는데 되냐고 그게. 안 되지. 예? 안 된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보자 한순간 그리고 탁 그리고 탁 깨달아 버린다니까. 순간에. 근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깨달은 걸 보고 수행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 순간은 수행 없이 깨달은 것 같이 느끼지. 그러고 근데 그 전에 많은 것들이 계속 봐라. 이 나무 탁자가 있지만 탁자를 이걸 언젠가는 오래되면 저절로 썩어서 없어지겠지. 그것도 수천 년이 흘러가면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이거 두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360여 두들기 있으면 이거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이거? 어? 여기 부서져 안 부서져? 이게 나중에 뾰족한 걸 구멍도 뚫려요. 낙순머리에 바위를 뚫듯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한 것이 쌓이면 되나 안 되나? 에? 젓가락으로 탁 하다가 들다가 젓가락 들다가 깨달아 버렸네? 그게 그 얘기요. 사람들은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나 끊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못해. 뭘 보긴 보는데 어떻게 봤냐?
그 일종의 진짜로 보게 되면 창의적으로 가는 부분을 얼마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구사력이 생기는데 그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